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이제 어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렸고요. 또 앞으로 미국 쪽에서도 경기 부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정점을 지났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리스크로 침체를 면치 못했던 조선주들이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 미포조선 등 대형 조선사에서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의 발주가 본격화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이제 하반기 조선 업종에 대한 전망들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KTB 대우증권의 성기종 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업황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조선 업황, 사실 유럽의 직격탄을 가장 맞은 업황이 조선 업황이 아닐까 싶은데 상반기에 이제 조선 업황을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먼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조선 업황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쪽과 나쁜 쪽이 두 개가 갈라져요. 네, 조선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선 중심으로 기존에 이야기되어 왔다면 작년부터 색깔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해양 플랜트라고 이야기하는 옵쇼어 쪽이죠. 그러니까 일반 상선과 옵쇼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면서 상선 쪽은 거의 뭐 사상 최저의 어떤 수주를 기록을 했고 대신에 반면에 또 옵쇼어 쪽은 사상 최대 수주를 기록하는 그런 이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세계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당연히 무역도 줄게 되고요. 그렇다면 상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과거에 많이 공급되었던 그 선복 상선들이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신규 조선 시장을 형성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유럽 쪽의 어떤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자꾸 축소해 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선박금융도 축소가 되는데 단지 유일하게 지금 유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오일 메이저사들은 이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자꾸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가가 좋다면 벌어들인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늘어가는 그런 그림인데 선박금융을 보더라도 상선 쪽은 줄이면서 해양 플랜트 쪽은 늘리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죠.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내년까지도 아마 그런 그림이 계속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 침체되어 있는 이 상선부분 쪽이 과연 좀 하반기는 좋아질 수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먼저 이제 LNG선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선 중에서는 LNG선은 조금 나쁘지는 그나마 않았던 것 같은데 LNG는 호황이죠 지금은. 그 해양 플랜트와 더불어 LNG선만 유일하게 지금 호황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상반기도 우리 조선사들이 한 7척 정도는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작년만큼은 안 되겠지만 거의 사상 최고치에 다 맞먹는 조선사들이 풀로 수주를 하는 그런 양의 수주를 가기 때문에 LNG선만큼은 호황세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LNG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겁니까? 일단은 과거에 보시면 작년 말고 재작년부터 따지면 과거 3, 4년 동안 LNG선 발주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온 것 작년부터 시작된 것은 일본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LNG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CO2 규제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국가별로 재고량을 더 늘린 것 같아요. 늘리면서 직접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제 LNG선까지도 쇼티지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이저사들이 오일 메이저사들이 해외로 투자를 자꾸 늘립니다. 특히 심해 지역으로 늘리다 보면 심해 지역에서의 생산 그리고 수요처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생산과 수요처의 이제 거리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LNG선이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LNG선 수요는 향후에도 전망이 굉장히 밝고요.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CO2 규제 또는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LNG 실어 나올 수 있는 선박을 확보하려고 아마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정말 대조적으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뭐 침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좋아질 그런 컨테이너선도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에서 열착 수주를 한 거 그게 가장 큰 건일 것 같아요. 작년도에 발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170만 TU 정도까지 발주가 났었고 현재 그 선봉량 기준으로 약 10% 정도 선봉량이 올해도 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물동량은 한 7, 8% 정도 물동이 느는 거죠. 기본적으로 과거에 어떤 예를 들면 세계 경기가 한 4%대의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물동량, 컨테이너 물동량은 한 17, 8% 정도 물동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봉량이 10%씩 늘어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선봉량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가 오히려 물동량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버리니까, 그리고 기존에 또 공급 과잉이 돼 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주를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발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때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가 되게 되면 모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선박은 대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형 시장을 대형 선사들이 이끌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뒤를 중소형 선사들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선박금융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 뒤를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마 올해 하반기도 특별한 움직임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유 수요에 가장 민감한 탱크선 쪽은 어떻습니까? 탱크선은 지금 올해 선봉량 증가율이 한 6, 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원유 수요는 한 1.5% 남짓 정도 보고 있어요. 원유 수요 증가율은. 그럼 이것도 공급 과잉인가요? 일단은 과거로 놓고 보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공급 과잉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원유 수요가 과거에 평균적으로 한 2.5% 또는 2.7% 정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줄었죠. 만약에 한 2, 3%대로 증가를 한다면, 지금 신규 발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폐쇄되는 선박들, 스크랩되는 선박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구간들도 자꾸 톤마일이라 그러는데 자꾸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 3% 정도만 성장하더라도 사실상 필요로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1.5% 정도였던 증가율, 수요 증가로서는 탱커선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아지려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그 이상이 돼야 되나요? 원유 가격보다는 전 세계 수요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요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다고 올라가면 또 수요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유 가격 가지고는 상당히 이렇게 전망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올해까지는 지금 뭐 세계 경제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탱크선 쪽도 뭐 그렇게 밝지만은 않네요. 신조 시장은 상당히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스크랩되는 물량들에 대한 대체 수요 이런 것들은 좀 일부 일어나고는 있는데,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사실상 성과가 너무 낮기 때문에 썩 좋은 것들은 아니죠. 그러면 상승 부분에서 벌크선도 있지 않습니까? 벌크선은 더 어렵습니다. 올해 선봉량 증가율만 하더라도 지금 18% 정도에 육박해요. 근데 물동량 증가율은 지금 중국이 수요를 거의 많이 안 하기 때문에 5%대도 안 됩니다. 그만큼 공급광이 계속 지속될 거고, 아마 내년까지도 벌크선은 전망이 좀 어둡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중국 정부가 또 부양책을 쓰면서 추가적인 수요를 느리고,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부양책을 전 세계 국가가 쓰면서 벌크 어떤 건화물의 물동량을 늘린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내년까지도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선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선 쪽은 LNG선 빼놓고는 뭐 다 기대할 만한 게 없는데, 그렇죠. 반대로 이제 상반기에 보면은 일반 상선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해양 플랜트 쪽에서 그나마 좀 메꿔줬잖아요. 대형사들만 그냥 괜찮았던 시장이었죠. 아까 이제 모두에서 이제 해양 플랜트 시장 쪽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하반기는 어떻게 좀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상반기 때도 사실 예상보다 조금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이제 좀 하반기로 좀 미뤄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6월달에 발주가 나와야 될 것들이 7월달로 오면 하반기예요, 벌써. 그런 물량들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계속 입찰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뭐 조금 당겨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상반기나 하반기나 큰 차이는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마 해양 플랜트 시장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은 수주를 받는 것만 가지고 좋다고 평가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향후 전망도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입찰되는 건수들도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넘으면서 최근에 입찰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작년 대비 우리 대형 조선사들로 보면 작년 대비 약 한 30% 정도는 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금액 자체는 한 50% 정도까지 더 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하반기에도 입찰 건수 더 늘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단지 이제 그 전제 조건은 유가가 조금 받쳐줘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6월 달에 대형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주, 조선 수주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일시적이다 혹은 뭐 바닥 찍었다 의견이 좀 팽팽하더라고요. 뭐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 수량 채우기입니다, 이거는. 조선사들이 수주 잔고를 한 대형사들 같은 경우 2년 정도는 꾸준히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도크를 계속 이제 놀리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3, 40억 달러 정도는 채워야 돼요. 근데 지금 LNG선 가지고 풀로 채워도 한 한 5억 불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15억 불 정도의 그 선박들, 탱크선으로 기준으로 하면 한 10척에 20척 정도의 선박을 좀 채워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주가 나와서 수주를 받는다기보다는 거꾸로 조선사들이 필요로 해서 좀 싼 값이라도 수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업황 부진에다가 이제 그 선박 가격도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이제 들어간 상황들인데 네. 이게 뭐 계속 구조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께서 이제 가려질 것인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또 네. 지금 한국 업체들,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여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일단 세계 글로벌 놓고 보나 한국끼리 놓고 보나 뭐 중국을 비교해서 보나 사실은 서로가 비교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조선사들이 살아남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리도 봐도 그렇고 한국끼리 봐도 그렇고 조선사 숫자가 2007년 대비해서 약 한 70% 정도 감소를 해버렸어요.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었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한 200여 개 업체가 지금 한 20여 개 업체로 줄어 있는 상황이고 21서너 개 정도.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도 21, 5, 6개 업체가 지금은 8개에서 10개 정도만 지금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업체들은 아마 내년 정도 지나고 나면 형체 없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태까지 가 있거든요. 지금은 경쟁이라고 보면 국내 업체 또는 해외 업체든지 살아남아 있는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업체끼리 전쟁을 하고 있고 물량이 작다 보니까 누군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놈이 뺏어가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반도체처럼 이제 치킨 게임이 완전 들어간 거죠, 지금은. 예. 그러면은 한국 조선사들이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좀 특별한 방향을 좀 갖고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천만다행으로 해양 플랜트 시장이 커져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커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상당히 나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중소조선사 같은 경우는 그러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따라서 기존에 있는 상선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아주 불리한 그런 시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는 전략은 계속 재작년부터 세우고 있고, 찾아 나가고자 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예, 어떻게 살아서 버티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주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선 업황 자체가 이제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또 그에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가격 메리트를 보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반등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언제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반등 신호를 찾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리먼 사태 이후에 그때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가 평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자산 가치 놓고 봤을 때, 1.29배 정도, 1.3배를 깨고는 또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유로 사태 터지고 나서 또 주가가 빠지더니 또 1.3배를 찍고 또 반등을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며칠 전이죠. 유럽에서 큰 어려움이 막 닥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올 때, 또 1.3배 언저리까지 왔었어요.
그러고 다시 또 반등을 했어요. 네. 예. 이상하게도 그 정도 어떤 그 PBR 숫자라는 게 굉장히 그 저항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뭐 그 수준에서 거의 벗어난 건 아닙니다. 따라서 뭐 주가가 조금만 더 빠진다면 정말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그 상태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하기엔 좋은 기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럽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상선 쪽에다 투자를 할 그런 모든 걸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해양 플랜트 하나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선사들의 실적 비중에서 상선과 해양 플랜트 비중, 해양 플랜트가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추세죠.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는 그런 근데 구조일까요? 맞습니다. 상세하고도 남을 수 있는 물량은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 이 해양 플랜트만 받아가지고 성장을 계속 이루기에는 아직 만만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은 기존에 받았던 상선 부분들이 워낙 안 좋은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해결이 잘 가면 업황 중에서는 또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유럽이 안정되는 기미만 보이면 또 반대로 제일 빨리 반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은행주와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유가예요. 아직은 상승 시장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또 반등을 하면 해양 플랜트 발주라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두 가지만 좀 안정이 돼준다 그러면 조선주는 지금 정도에서는 위로 올라갈 룸이 꽤 있다고 봐요. 과거에도 보면 PBR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1.8배까지는 솟구쳤다는 거죠. 그러면 크진 않지만 1.3배에서 1.8배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이 계속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조선 업종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난 좀 길게 보면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탑픽 종목을 꼽는다면은 어떤 종목입니까? 개인적으로 종목을 꼽는다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이라는 어떤 단서를 달고 가는데 이제 조선산업이 살아나는 시점을 저는 언제쯤? YOY 기준으로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YOY 기준으로 베이스 팩트가 있기 때문에 돌아설 거는 것 같아요. 플러스가 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의미 있는 숫자에 돌아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년 정도부터 조선산업은 점점 돌아설 걸로 보여집니다. 또 그만큼 조선사들은 또 망가져 있을 테고 따라서 지금 보면 한 1년 반 또는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좀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조선사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조선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포조선 같은 회사죠. 조선 쪽에서 워낙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이 작은 물량이지만 독자적으로 수주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죠.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미포조선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업체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3사의 경우, 빅3의 경우 당연히 해양 플랜트 비중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다, 캐시플로는 안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회사 정도는 그래도 PBR 1.3배 평균치 제가 말씀드리면은 떨어지게 되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답답한 업종 중에 하나였던 조선 업황이었는데 하반기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또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조선주 2007년 최대 호황을 누렸다가 2011년 지난해에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유로존 위기와 미국 경기 지표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조선 업황에 낀 먹구름이 걷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의 이슈타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